저녁이 내려앉은 궁전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우면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빛은 은은했고 길게 늘어선 식탁 위의 은식기들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왕실의 비밀을 지켜온 증인처럼 차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왕실 만찬은 늘 격식과 절제가 핵심이지만 그날 밤의 분위기는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캐서린 공주가 있었다. 캐서린 공주는 늘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진 이미지로 존재해왔다. 우아한 미소, 절제된 몸짓, 단정한 말투. 왕실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모든 규범을 자연스럽게 체화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기자로서 10년 넘게 왕실을 지켜본 이들에게 그녀는 단순히 완벽한 공주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공식적인 발언보다 비공식적인 순간에서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그날 만찬은 외형적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왕실 행사였다. 해외 귀빈과의 친교를 겸한 저녁 자리였고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문화적 교류와 유대를 강조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만찬에 참석한 소수의 인물들, 그리고 그 자리를 취재하던 극히 제한된 언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낮부터 미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캐서린 공주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근 몇 주간 공개 일정에서 눈에 띄게 모습을 줄였고 공식 석상에서도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동작을 보였다. 옷차림 역시 달라졌다. 몸선을 강조하지 않는 부드러운 실루엣의 드레스, 허리선을 자연스럽게 흐리는 재단, 왕실 패션을 분석하는 이들에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왕실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오히려 궁금증을 키웠고 그 궁금증은 그날 저녁 궁전의 식탁 위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만찬 중반 분위기는 비교적 편안해졌다. 격식적인 건배와 공식 발언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소규모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다. 캐서린 공주는 옆자리에 앉은 인물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묘한 진지함이 스쳐 지나갔다. 기자의 눈에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로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캐서린 공주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마치 오래 고민해온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몇 명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다. 그 말은 공식 연설도 준비된 성명도 아니었다. 오히려 사적인 고백에 가까운, 그러나 그 무게만큼은 왕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오랜 왕실 관례를 잘 아는 이들이라면 그 의미를 놓칠 수 없었다. 그 말은 곧 그녀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극비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었다. 이 고백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왕실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하는 데 익숙했고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과도한 놀라움이나 축하를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교환되는 시선, 순간적으로 멈춘 식기 소리, 그리고 공주를 바라보는 표정 하나하나가 이 말의 파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자로서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소식이 아니라 왕실의 역사 속에 기록될 사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캐서린 공주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꺼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누구보다 왕실의 규칙과 언론의 반응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철저히 계산된 그러나 인간적인 결단에 가까웠다. 왕실은 오랜 세월 동안 출산과 계승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왔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고 때로는 왕실 구성원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캐서린 공주 역시
이전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그렇기에 네 번째 임신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더욱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왕실 구성원으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기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순간은 캐서린 공주가 처음으로 공식 이미지 뒤에 숨겨왔던 진짜 목소리를 살짝 드러낸 장면이었다. 만찬이 끝난 뒤 궁전의 긴 복도를 따라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공식 발표는 없었고 왕실 대변인의 입에서도 아무런 확인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중요한 진실은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올 운명이었다. 기자로서 나는 이 장면을 기록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소식이 아니라 한 여성이 선택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주한 순간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캐서린 공주는 그날 밤 가장 왕실다운 공간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백을 남겼다. 그리고 이 고백은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궁전 만찬 이후 며칠 동안 왕실 주변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공식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왕실 대변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로 의례적인 소식만을 전했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의 공통된 감각이 형성되고 있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왕실의 침묵은 언제나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룰 시점을 선택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캐서린 공주의 네 번째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신호를 통해 퍼져나갔다. 일정 변경, 수행 인력의 교체, 의료진의 방문 빈도, 그리고 무엇보다 공주의 표정과 태도. 이런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설명이 가능했지만 하나로 엮이는 순간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았다.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고 그 끝에는 늘 중대한 발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전과 달랐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임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캐서린 공주는 훨씬 더 신중했고 동시에 더 단호해 보였다.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지 않았고 언론의 추측에도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일정의 밀도를 조절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왕실의 지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선택처럼 보였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오갔다. 네 번째 임신은 단순한 가족의 확장이 아니라 왕실 내 역할과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캐서린 공주는 이미 미래의 왕비라는 상징적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건강과 활동 범위는 곧 왕실 전체의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오랜 기간 비공개로 유지했다는 점은 왕실이 얼마나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였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났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이토록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었을까? 그리고 왜 캐서린 공주는 공식 발표가 아닌 궁전의 만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암시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왕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열쇠였다. 왕실은 전통적으로 통제된 공개를 선호해왔다. 정보를 완전히 숨기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시점과 형식을 선택해 공개함으로써 서사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통제의 방향이 조금 달라 보였다. 캐서린 공주는 언론을 통해 먼저 알리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극소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했다. 이는 소문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를 먼저 형성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전 임신 기간 동안 캐서린 공주는 심각한 입덧과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공적인 관심은 때로는 응원이 되었지만, 동시에 개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시선이 되기도 했다. 네 번째 임신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그 기억에 대한 조용한 대응처럼 보였다. 왕실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전통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조속한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변화와 현대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공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긴장 속에서 왕실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캐서린 공주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과 준비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편 대중의 시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주의 최근 모습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고, 일부 언론은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 톤은 비교적 절제되어 있었다. 이는 캐서린 공주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기도 했다.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왕실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분위기였다. 네 번째 임신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왕실과 공주, 그리고 언론과 대중 사이에 형성된 이 미묘한 합의는 이전 세대의 왕실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기자로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캐서린 공주가 더 이상 수동적인 왕실의 상징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관한 서사를 스스로 조율하고 있었고, 그 방식은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비밀스러운 임신이라는 설정은 선정적인 이야깃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책임과 배려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었다. 이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점점 의미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곧 왕실, 언론, 그리고 대중 모두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비밀이 캐서린 공주 개인의 삶에 어떤 감정적,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비밀이 유지되는 시간은 언제나 사람의 내면을 시험한다. 특히 그것이 개인적인 기쁨이자 동시에 공적인 부담이 되는 순간이라면 더욱 그렇다. 캐서린 공주에게 네 번째 임신은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은 조용히 품어야 하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은 더 이르게 시작되었고 하루의 일정은 더욱 세밀하게 나뉘어 관리되었다. 의료진과의 만남은 공식 일정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졌고 이동 동선 역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궁전 안에서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었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캐서린 공주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미 세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네 번째 임신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감정의 층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개인적인 모성의 책임,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과거에는 왕실의 지침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 그녀는 그 지침과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조율해야 했다. 궁전의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주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기자로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가까운 관계자들의 전언과 그녀의 이후 행보를 통해 그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 캐서린 공주는 그 어느 때보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침묵은 더 선명해졌다고 전해진다. 궁전은 낮 동안의 공식적인 소음이 사라지면
오래된 벽과 복도에 쌓인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 속에서 캐서린 공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이 선택이 옳은가? 이 침묵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비밀이 아이와 가족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인가? 이 질문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왕실에서의 임신은 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으로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캐서린 공주는 그 흐름을 조금씩 바꾸고 싶어 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감정과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고, 필요하다면 한 발 물러서는 용기도 선택하고자 했다. 이는 왕실 역사에서 보기 드문 태도였고, 동시에 매우 현대적인 결정이었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감지되었다. 남편인 윌리엄 왕세자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일정 조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늘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더 동반자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는 단순한 부부의 애정 표현이 아니라 같은 무게의 책임을 나누려는 의지로 읽혔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캐서린 공주는 이전보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의식적으로 늘렸고,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는 최대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는 곧 태어날 아이가 왕실의 아이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비밀을 지키는 과정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했다. 언론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흘린 불안과 피로,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오롯이 그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약점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어머니이며, 어떤 왕실 인물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 기자로서 이 시기를 되짚어보면 캐서린 공주의 네 번째 임신은 단순한 가족의 확장이 아니라 그녀가 왕실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비밀은 숨기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 더 성숙한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장은 화려한 사건이나 극적인 장면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변화, 눈에 띄지 않는 감정의 흐름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바로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앞으로 공개될 진실의 방향과 의미가 이미 결정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비밀이 왕실 내부의 관계와 권력의 균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 내부에서의 변화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관계의 온도에서 감지된다. 캐서린 공주의 비밀스러운 네 번째 임신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궁전 안의 공기에는 분명한 미묘함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는 소문이나 추측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결정 방식, 그리고 말하지 않는 선택들 속에서 조용히 드러났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일정 조율의 중심부였다. 왕실의 일정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상징과 권위, 메시지가 결합된 정교한 구조물이다. 캐서린 공주의 일정이 조정되자 자연스럽게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녀가 빠진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어떤 행사는 축소하거나 연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외부에 어떤 신호로 읽힐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실무를 넘어 왕실 내부의 힘의 균형을 건드리는 사안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협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전 같았으면 전통과 관례가 우선되었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캐서린 공주의 상태와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 이는 그녀가 왕실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왕실의 고위 참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이 비밀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았다. 언론의 추측이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발표가 가져올 충격을 우려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금의 침묵이 오히려 왕실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선택 역시
현대 왕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인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캐서린 공주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논의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자신의 상태와 한계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는 요구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웠지만 그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기자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 장면은 그녀가 처음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조율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한 순간이었다. 윌리엄 왕세자의 역할 역시 이 시기에 크게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공주의 배우자가 아니라 왕실 내부에서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조율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는 부부 관계의 문제를 넘어 미래의 왕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예고처럼 보였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그는 변화의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왕실의 다른 구성원들 역시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를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고 누군가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적응으로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선이 캐서린 공주라는 한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밀은 종종 권력을 낳는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언제 말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그 자체로 영향력이 된다. 캐서린 공주의 임신 비밀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비밀을 통해 왕실 내부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가능한 변화였고,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기자로서 이 시기를 돌아보면 이 장은 눈에 띄는 사건보다 구조적인 이동이 중심이 된다. 권력은 이동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은 극히 조용했다. 캐서린 공주는 중심에 서 있었지만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과 침묵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변화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다. 네 번째 임신이라는 개인적인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왕실 내부의 관계를 재정렬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비밀이 마침내 외부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서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비밀이 더 이상 내부에만 머물 수 없는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캐서린 공주의 네 번째 임신 역시 그랬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공유되고 이해된 사실이었지만 궁전의 벽 바깥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언론과 대중은 직접적인 확인 없이도 변화를 감지했고 그 감지는 곧 서사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단서에 불과했다. 공주의 최근 공식 사진에서 드러난 미묘한 표정 변화, 일정 중간에 삽입된 휴식 시간, 그리고 이전보다 줄어든 해외 방문. 언론은 이 모든 요소를 분리해서 다루는 대신 하나의 흐름으로 엮기 시작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노골적인 추측이나 자극적인 표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대신 가능성과 존중이라는 단어가 기사 곳곳에 등장했다. 이는 캐서린 공주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다. 그녀는 왕실 인물이면서도 자신의 건강과 가족에 대해 솔직한 태도를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대중과 일종의 묵시적 합의를 형성했다. 언론은 여전히 궁금해했지만 그 궁금증을 다루는 방식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변화한 시대 감각의 반영이기도 했다. 왕실 대변인의 침묵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는 이야기를 완전히 차단하지도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확산시키지도 않았다. 그 공백 속에서 언론은 각자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그 해석은 이전처럼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왕실이 준비 중인 듯하다. 공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단계로 보인다는 식의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대중의 반응 역시 눈여겨볼 만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전반적인 정서는 비교적 따뜻했다. 많은 이들이
캐서린 공주의 과거 임신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공식 발표는 공주가 준비됐을 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는 왕실을 향한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태도에 가까웠다. 이 시점에서 서사는 분명히 이동하고 있었다. 네 번째 임신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왕실이 얼마나 현대적인 소통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캐서린 공주가 그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핵심 질문으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한 왕실 뉴스가 아니라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었다. 기자로서 이 흐름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캐서린 공주가 더 이상 보도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서사의 방향을 바꾸는 인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언론의 언어와 대중의 기대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다. 이는 왕실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고, 동시에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결국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충돌이 아니라 조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밀은 조금씩 투명해졌고, 추측은 분석으로, 분석은 이해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 과정은 느렸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캐서린 공주의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해진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방식이 곧 그 진실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 임신은 더 이상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질 것인가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공식적인 언어와 형식을 통해 어떻게 정리되고 왕실의 새로운 메시지로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공식화의 순간은 늘 준비된 침묵 뒤에 찾아온다. 캐서린 공주의 네 번째 임신에 대한 이야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분히 숙성된 시간, 내부의 조율, 그리고 외부의 분위기까지 고려된 끝에 왕실은 마침내 하나의 언어를 선택했다. 그것은 과장도 변명도 없는 간결한 언어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공식 발표는 예상보다 담담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화려한 배경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다. 왕실 대변인은 짧은 문장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했고, 무엇보다 공주의 건강과 가족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문구가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왕실이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선택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표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이해를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언론과 대중은 놀라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였고, 역시 그랬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었다. 이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이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드문 성공 사례였다. 캐서린 공주는 공식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달라져 있었다. 더 조심스러워진 걸음, 그러나 더 흔들림 없는 표정. 기자들의 질문은 예의 바르게 제한되었고, 그녀 역시 준비된 범위 안에서만 짧게 답했다. 그 절제된 교류 속에서 왕실과 언론 사이에는 묵시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캐서린 공주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변명하지 않았고 선택을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왕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틀을 제공했고, 대중은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이는 권위가 강요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식화 이후 왕실 내부의 움직임도 보다 명확해졌다. 향후 일정은 미리 조정되었고, 공주의 역할은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의 일부로 보였다. 캐서린 공주의 임신은 계기가 되었을 뿐, 이미 왕실은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실험하고 있었던 셈이다.
대중 담론 역시 이 지점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 관심은 단순한 임신 소식에서 벗어나 왕실이 보여준 태도와 메시지로 옮겨갔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 공적 인물의 삶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캐서린 공주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질문으로 확장된 순간이었다. 기자로서 이 장을 기록하며 느낀 것은 공식 발표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정리된 시작이라는 점이다. 비밀은 공개되었지만 이야기는 더 단순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캐서린 공주의 네 번째 임신은 이제 개인의 사건을 넘어 현대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남는 인상은 안정감이다. 드라마틱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강한 설득력을 가졌다. 왕실은 서두르지 않았고 공주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이야기는 소란이 아닌 공감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다음이자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캐서린 공주와 왕실의 미래 서사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사실로 남고 사실은 결국 의미로 정리된다. 캐서린 공주의 네 번째 임신을 둘러싼 이 조용한 흐름 역시 그렇게 하나의 궤적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궁전의 만찬에서 시작된 작은 고백은 내부의 조율을 거쳐 공식화되었고 이제는 왕실과 대중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캐서린 공주라는 인물이 왕실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변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전통의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 존재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의 몸과 삶, 그리고 가족에 관한 선택을 스스로 조율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규칙을 깨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침묵과 타이밍, 그리고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였다. 왕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은 하나의 시험대였다. 개인의 삶과 공적 책임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왕실은 비교적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보호와 존중, 그리고 기다림. 이는 과거의 왕실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였고, 바로 그 점에서 이번 사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다. 대중 역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캐서린 공주의 임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이해가, 요구보다 기다림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이는 그녀 개인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했다. 공적 인물에게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 경계를 다시 생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자로서 10년 넘게 왕실을 취재해온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유난히 인상 깊게 남는다. 화려한 스캔들도 극적인 갈등도 없었지만 그 대신 조용한 선택들이 만들어낸 단단한 서사가 있었다. 캐서린 공주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조차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었고 왕실은 그 메시지를 증폭시키지 않으면서도 지지했다. 이 절제된 협업은 왕실 보도의 새로운 기준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 네 번째 아이의 탄생은 단지 한 가족의 확장이 아니라 앞으로 왕실이 어떤 얼굴로 대중 앞에 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더 인간적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왕실, 전통을 지키되 시대의 감각을 외면하지 않는 왕실, 캐서린 공주의 선택은 그 방향성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다. 궁전의 벽은 여전히 높고 왕실의 전통은 여전히 무겁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은 분명 존재한다. 그 균열은 혼란이 아니라 숨쉴 공간이 되었고 그 공간 속에서 왕실은 조금씩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캐서린 공주의 네 번째 임신은 그 언어가 실제로 사용된 첫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남는 결론은 단순하다. 진정한 변화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궁전의 저녁 식탁에서 흘러나온 낮은 목소리에서부터,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왕실의 미래를 향해 조용히 울리고 있다.